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누가 제 고민을 아는 것 자체를 사실 싫어하고 오히려 엄청 힘들었을 때 목소리 톤이 많이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. 더 티를 안 내고 싶고 몰랐으면 좋겠어서 들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채찍질하면서 막 더 밝은 텐션 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밝았던 그 지우의 상태로 계속 억지로 뭔가를 했었어야 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도 되게 되도록이면 밖에선 절대 안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힘든 걸 들키면 안 된다?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가수, 연예인이 꿈이었어서 정말 감사하게도 알아주시고 조금은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이걸 지켜내고 싶은 게 큰 것 같아요. 더 키우면 키웠지 뒤로 가거나 뭐 쉬고 싶어 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저한테 지금 당장 만약에 일주일을 못 잤어도 괜찮습니다 막 하고 뭐 대본을 급하게 뭐 웹드라마랑 활동이 겹쳤을 때도 한숨도 못 자도 괜찮아요. 할 수 있습니다. 뭐든 막 이게 당연하다 생각이 있었어요. 웃는 모습과 되게 반대로 집에 있을 때나 뭔가 휴일이 생기면 너무 외로워요. 그 한 시간마다 계속 더 우울해지더라고요. 웃는 걸 오래 하기가 조금 옛날만큼 막 천진난만 하기가 조금은 요즘은 어려워진 느낌? 상처를 받았었다 보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매일매일 감정이 또 다르기도 하니까 어떠한 힘든 일이 잠깐 있을 땐 잠깐 이렇게 조금 힘든 거에 고민도 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밝은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당연하죠. 네.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밝고 호호하하 합니까? 그거 이상한 거지. 네, 인간은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또 거기에 적절한 감정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.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. 여기가 회사예요. 그 내가 부장님이야. 그리고 이제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사원. 주사원. 그래서 갑자기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오 부장님이 딱 나와서 회사에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다.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오늘 다 남아서 야근을 해야 되겠다. 갑자기. 와,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요. 그죠, 스트레스죠. 스트레스. 네. 이런 게 스트레스 받아. 왜 갑자기 스트레스잖아. 네. 자, 그러면 우리 추씨라면 어떻게 해요, 이럴 때? 제가 오늘 이 일을 빨리 끝내고 갈 수 있다면 가족 모임. 부모님이 지금 올라오셨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연락이 안 돼. 어떡해. 그럼 여기 있겠습니다. 예. 당연히 그래야죠. 네. 그래요. 저 이따가 봐요. 전화 잘 받아요. 네. 자, 이 예를 왜 들었냐 하면요. 힘든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저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려서 그랬어요. 왜냐면 이런 상황은 스트레스 맞아요. 스트레스란 말이에요.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좀 불편해졌다는 게 드러나도 괜찮거든요. 괜찮은 거죠? 괜찮죠. 불편한 상황이니까 원래. 그럼요. 그럴 때 이제 좀 곤란하긴 한데 표현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투덜거리는 걸 좀 못 견뎌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투덜거릴 수 있잖아요. 아유 뭐 저도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좀 당황스럽네요. 이렇게 갑자기 이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불편한 것을 표현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이걸 잘 처리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어레인지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요. 뭐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? 회사가 필요하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. 꼭 그거 수습을 해야 된다면 뭐 새벽까지라도 하는데 친구가 이런 상황이니까 만나고 들어오겠습니다. 얼굴만 보고 오겠습니다. 네, 얼굴만 보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결정을 해 나가면 되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힘들다는 표현을 안 들키고 싶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그럼 예를 들면 추 씨는 이럴 수 있다는 거. 어머 부장님 당연히 해야죠. 이러면 중간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진실한 나의 어떤 마음을 그걸 표현하는 걸 들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. 네. 요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미움을 받게 그러니까. 되니까 저는 그게 싫어서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었어요. 제 주변에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그걸 보는 게 제가 저한테 하는 게 아니더라도 제가 듣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봅시다.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. 들어봅시다.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 뭐 왜 이게 없어 뭐 이렇게 투덜거리는 그런 불편함을 표현을 하면 제가 제 거를 그냥 내 거 할래?
이렇게 하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상황 자체를 저는 수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좋게 이렇게 빨리 네 없애는 걸로 문제를 네. 원래 그랬어요? 아니면 걸그룹 하면서부터 또 환경 때문에 조금 바뀐 면이 있어요?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?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네 그냥 네 그랬던 것 같아요.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뭐 버스 같이 어디 가려고 해서 밥 먹으러 가기로 해서 버스 기다리는데 막 버스 15분 뒤에 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있었어요. 더워 죽겠는데 하면 제가 빨리 버스를 막 봐서 야 몇 분 뒤에 온다. 근데 뭐 이 버스도 있고 저기 조금 걸어가면 저 버스도 있는데 야 저거 탈까?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저는 마음이 편해요? 네 마음이 편해요. 네. 분위기를 빨리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. 왜냐면 내가 피해를 주는 게 싫어서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요,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. 아까 이제 누군가가 왜 이런 게 없어? 불편해. 이러면 그거 누구 감정이에요? 그 상대방의 감정. 근데 본인이 왜 안절부절을 못해요? 그거를 그 사람 건데? 이 상황에서 같이 있다가 그 불똥이 혹시 튈까 봐 아니면 그게 상황이 또 기분 나쁘게 흘러가면 저도 기분이 상하는 거니까 그걸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. 많은 분들이 공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마음의 공감을 이 사람과 내 마음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거는 이 상대와 나의 감정 상태가 똑같은 것처럼 말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그냥 감정 상태 자체를 내가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. 네.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왜 이런 게 없어 불편해 그렇게 봐서 저게 좀 없어서 저 사람은 불편하다는 거구나. 근데 그분이 선배야. 그러면 그게 없어서 불편하세요? 그럼 제가 가서 얘기할까요? 이건 협동이야. 협동과 협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추 씨는 이게 불편해. 그러면 내 거 줄게, 내 거.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을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해. 그 감정을 그대로 습자지처럼 먹어버려. 내 감정이 돼. 막 해결해 주는 거야. 야, 이렇게. 그래서 저는 단체 모임이나 이런 걸 일부러 안 나가는 것 같아요. 제가 눈치 볼 게 좀 뻔하니까 벌써 피곤해서. 그렇지. 네. 그래서 친구를 만나도 반년에 한 번, 한 명만. 친구들도 다 너무 착한데 그냥 스스로. 네, 제 스스로 뭔가 제가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. 제가 나로 인해서 오늘 얘랑 나랑 노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. 뭐 그래서 5명이 놀면 5명 눈치를 다 보면서 너 뭐 먹고 싶어? 네. 너 뭐 먹고 싶어? 너 뭐 먹고 싶어? 약간 이렇게 물어보고 리드해보려고 하는 그게 있었어서 네. 그러니까 추 씨만이 아니라 요즘 청년들은 이 경쟁 사회에서 나의 어떻게 보면 능력과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지 않으면 뭔가 경쟁에서 지거나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를 쓰는 거 이런 거를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. 요즘 굉장히 많다고 봐요. 그러니까 늘 이렇게 웃고 있는 이 스마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강박이라고 보는 거죠. 나는 언제나 이런 모습이어야 해. 언제나 나는 밝고 명랑하고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줘야 돼. 이게 약간 강박적인 거잖아요. 그리고 그 강박은 언제나 불안이기 때문에 그 밑면의 불안은 혹시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한테 일이 안 오면 어떡할까? 내가 경쟁에서 지면 어떡할까?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.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체크리스트 7문항입니다. 한번 세워보세요. 일단 7문항 중에서요. 4개 이상일 때는 약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좀 있나?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거든요. 몇 개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? 저는 5개 정도. 가장 와닿는 게 문항 뭐였어요? 저는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웃는 거. 어. 배불러. 막 이렇게 먹거든요. 한 번 먹을 때. 그렇게 한 1년 정도 먹으니까 죽겠더라고요. 잘못이 없을 때 사과한 적도 많고
아, 이거 조금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?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속마음을 들킬까 봐 뭔가 조마조마해서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정말 웃으면서 막 이거 혹시 막 이거 조금 해주면 안 될까요?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. 본인의 감정이든 타인의 감정이든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을 그 꼴을 보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네요. 사실 내가 내 마음도 어떨 때는 잘 파악이 안 되고 내가 내 마음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먹거나 우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타인의 마음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, 취향이. 아, 제 스트레스를 제가 이렇게 이겨내다 보니까 해결로 그래서 그런가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이렇게 해줘야 되면 얘도 그럼 풀리나? 그럴 수도 있다는 이 거죠. 그러니까 어쨌든 동생이 그걸 조금 뒤로 미루면서 그 불편한 감정을 마음 안에 조금 담고 있으면서 잘 소화해 나가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이걸 잘 못 배우면 불편한 감정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걸 내가 못 견뎌요. 그런 면이 있어 보여요. 근데 본인 것만이 아니라 남의 것도 못 견디는 것 같아요. 그렇네요. 그래서 그걸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해요. 네.